예, 오늘은 부동산 쪽에서 아주 상당히 중요한 저, 배워야 하실 것을 말씀드릴 차례. 그러니까 상권이 무엇인가라는 문제입니다. 제가 그동안에는 전체적인 대본 없이 핵심적인 체크 포인트만 이렇게 A4 용지에 정리해서 그걸 보면서 나름대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빠뜨린 부분이 제가 다시 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최근에는 이제 대본을 그래도 미리 좀 만들어 가지고 이 대본을 좀 활용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 촬영 중에 제가 대본을 보느냐고 시선이 그 아래쪽으로 가더라도 좀 양해하고 봐주세요. 그래서 일단 상권이란 무엇인가? 그 상권이라는 게 사실 부동산 모든 거. 그러니까 건물, 토지, 점포, 뭐 우리 저 주거 환경 따지는 것도 일종의 주택 살 때 주거 환경 따지는 것도 일종의 그 상권 분석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주 중요한 상권이 무언가에 대해서 우선 이 아웃라인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상권을 모르고 쉬운 말로 이제 점포 같은 거 장사를 하게 되면 운이 되는 거고, 상권을 알고 장사를 하시게 되면 확률이 되는 겁니다. 승산이 있으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권이란 말을 우리가 너무 흔하게 너무 쉽게 쓰는데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일단 상권이라는 건 하나의 카테고리, 넓은 범주를 얘기해요. 어디 상권. 그러니까 신촌 상권, 신촌 상권 뜯어서 세분화해서 2대 상권, 그 연대 가는 그 로타리 상권, 그 다음에 홍익대 앞이 클럽 해가지고 상당히 그 신촌 상권에서 거의 분리되다시피 거의 부도시화 되다시피 그 상권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상권은 하나의 넓은 범주예요. 근데 그 상권 내에 있다 해서 다 장사가 잘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상권을 감각적인 게 아니고 조금 냉철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권이라는 건 이렇게 말씀드린 상권 활동이 이루어지는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얘기하는데 점이 아니라 구역입니다. 점은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린 목 내지 입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나 가게 하는데 그 위치는 상권 안의 위치, 입지, 즉 몫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권의 이 범위는 1차 상권에서 우선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이 반경 500m를 우선 보고 그 다음에 2차 상권으로 1km까지 보셔야 됩니다. 같은 상권 안에서도 이 몫이 중요한 게 장사가 잘 되는 자리가 있고 안 되는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촌 상권에서 저쪽 그 경의선 전철인 철도인가요? 쪽으로 가게 되면 신촌 상권인데도 유동인도 별로 없고 장사가 안 됩니다. 반면에 현대백화점 앞, 신촌 로타리 쪽은 요즘에는 완전히 상권이 다 죽어가지고 신촌 상권이 진짜 너무 그 어이가 없을 정도까지 됐는데 심지어는 홍익대 상권까지 다 죽었는데 여하튼 과거부터 내려왔던 상권의 개념으로 볼 때 이 같은 상권 내에서도 몫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권보다 더 중요한 거는 상권 안의 위치, 몫입니다. 이 몫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점포 같은 경우 수익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은 그 입지의 값이다, 몫의 값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치를 보고 땅값도 또 거기에 무슨 건축물을 지을 수 있나 용도도 나오는 거고 또 상업용 건물 지었을 때 임대업종은 뭘 줄 수 있나, 그리고 그 중요하다는 수익률, 그 임차인 입장에서는 권리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이런 게 다 그 입지에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몫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권을 분석하는 방법은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 10가지 이상 나름대로 몸에 밴 걸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초보자들이 처음에 들을 때 한 서너 가지만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상권을 분석하는 방법이 아니라 일종의 상권의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뭐냐? 첫째가 이 교통 인구 유발원, 영어로 TG라고 합니다. 트래픽 제너레이터. 트래픽이 교통이고 제너레이터가 발전기, 일종의 유발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TG란 사람을 그쪽으로 끌어들이는 이 건물이든지 교통시설인지 이런 요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극장, 백화점, 쇼핑몰, 관공서, 전철역, 버스 정류장, 주차장, 횡단보도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인구 유발원까지 유동인구들이 흘러다니는 그 길, 그걸 동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이 다니는 길이 어디냐가 중요한데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다 해서 무조건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뭐냐면 그 유동인구에 이 사람들이 구매 의사가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명동 같은 데는 70%가 구매 의사보다는 아이쇼핑이에요. 눈요기하러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매 의사가 있더라도 구매력이 있느냐. 돈 없으면 못 사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 그 상권은 하고의 연령층이 맞느냐. 그 다음에 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시간대별로 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보면 이 퇴근길에 붐비는 지역에다가 새벽 해장국집, 테이크아웃 이런 거를 만듭니다. 퇴근길에는 이 차라리 시간을 여유를 갖고 뭐 앉아서 먹거나 뭐 액세서리를 고르거나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새벽 해장국집이나 테이크아웃점은 사실은 그 새벽이나 오전에 출근 시간에 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시간대를 볼 때 그런 지역에다 해야 이 승부가 납니다. 쉽게 얘기해서 테이크아웃점은 오전에 70%의 매출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 비율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급히 뭐 소개받아가지고 오후에 잠깐 가봤는데 뭐 유동인구 빠글빠글하고 뭐 그 집 사람 많고 장사 잘 된다 해서 거기다가 이 새벽 해장국집을 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오전에 일찍 가봤는데 너무 이 사람 많고 그래요. 유동인구가 많아. 그러면 나 여기다 그냥 액세서리 가게 해야겠다. 걸리고 먹는 자리에 있는데. 근데 액세서리는 그렇게 바쁘게 출근하는 길에 고를 수 있는 업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얼핏 들으시면 그렇게 뭐 어리석게 가게를 구하겠냐.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상권에 있는 가게들을 다녀보면 50% 정도가 일단 위치 선정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장사의 50%는 죽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이 이제 이 접근성인데, 접근성은 그 위치까지 접근하기가 얼마나 좋으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길로 되겠죠. 큰 길, 대로가 더 접근하기가 좋겠죠. 작은 길 소로보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이 대로, 중로, 소로가 있는데 상관례상은 대로, 소로만 씁니다. 그리고 이 상관례상은 큰 길은 대로, 작은 길은 소로, 뭐 차도인도 안 따지고 그런 이 개념인데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10m, 12m 도로라 하더라도 차도인도 구분이 있으면 대로라고 그러고 차도인도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 같은 거 똑같은 폭이라도 10m, 12m라도 소로라고 그럽니다. 그거 꼭 아셔야 되고 아무래도 대로가 소로보다 낫겠죠. 자, 그런 면으로 보셔야 되고 또 한 가지가 이 가시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느 상권에 갔을 때 내 눈에 확 띄어야지 안 띄면 못 찾잖아요. 그래서 이 가시성은 얼마나 눈에 잘 띄느냐를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전국에는 이제 간판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간판은 눈에 확 띄게 아주 원초적인 삼원색, 뭐 빨강, 파랑, 노랑이라든지 이런 눈에 확 띄는 흰색, 검은색, 이걸 단색을 많이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가시성, 눈에 띄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들을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면, 우선 인구, 거기 유동인구를 끌어들이는 요소, TG, 그러니까 교통인구 유발원을 설명을 좀 더 자세히 드리면, 일종의 사람을 끌어들이는 유발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백화점, 쇼핑몰, 극장, 관공서, 병원, 학교 외에 전철망이 완비되고 자가용이 뭐 이제 아주 보편화되다 보니까 인구 유발원에 과거에는 건물만 얘기하는데 이제 교통시설까지 포함해서 전철역, 버스 정류장, 주차장 등이
다 이 하나의 인구 유발원에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이 동서는 좀 전에 좀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 생략하고, 이 접근성 문제인데, 이 접근성 때문에 아무래도 넓은 길이 좋다 해서 그러니까 건물을 소개할 때 특히 몇 미터 도로 그리고 몇 미터 곱하기 몇 미터 해서 그게 이제 교차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코너 땅, 코너 건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접근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대로, 소로 이런 개념, 그러니까 에서 하나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4차선 이상 이 하나의 상권이 있을 때 거기에 4차선 이상의 도로가 있게 되면 그 상권이 블록화돼서 상권이 분리가 됩니다. 쉬운 말로 무슨 말씀이냐면 2차선 길은 진짜 막말로 무단횡단해서 건너편에 내가 뭐 찾는 업종이 있으면 건너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4차선 길은 건너면 한참 저 아래 있으면 내려가서 건너거나 육교를 건너야 되고 뭐 하다 보니까 안 가려고 그러거든요. 뭐 8차선, 16차선이 되면 아예 안 갑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4차선 도로가 상권을 하나의 블록화시켜요. 그러니까 분리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꼭 명심하셔야 되는 게 상권을 보실 때 2차선 이 대로변에 바로 건너편에 내가 하려는 업종에 경쟁업종이 있으면 상권 분리가 안 됩니다. 바로 경쟁업종이에요. 그거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시성 그 얘기인데 이제 간판이 얼마나 눈에 잘 띄느냐로 되는데, 그래서 빨강, 파랑, 노랑 뭐 원색을 주로 사용을 해서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관광 오게 되면 그 유럽 같은 데 가면 그렇게 원색으로 간판을 만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자영업종이 많은 원인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이 왔지만 간판이 거의 원색 그걸로 되어 있어서 외국인들이 눈이 아프다 할 정도로 좀 의아하게 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상권 분석의 중요성.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식으로 주거 환경 보는 것도 일종의 그 주택에 대한 상권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 상권 분석의 개념으로 보셔야 되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해주시면 제가 유튜브 동영상 진짜 업무 시간 때 바쁘지 않을 때 한두 시간 짬내서 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거 만들 의욕하고 힘을 주세요.